저는 그렇게 집중력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하루 순수 공부 시간 한 6시간은 못해도 했던 것 같고, 쉬는 날은 따로 이렇게 잡지는 않았어요. 그러다 너무 힘들 때는 가끔씩 쉬면서 공부를 했죠. 기본서 회독, 기출 회독. 굳이 하나를 고르면 그래도 기출이 더 중요하지 않나. 기출 회독을 하더라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념서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둘 중 하나 고르면 기출? 기본서는 회독 어느 정도 하셨고 기출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. 기출은 5번 이상 회독한 것 같고요. 개념서 같은 경우도 5번 이상은 다 본 것 같아요. 과목별 공부 방법. 국어는 문법 문제만 5회도 기출로 풀었고,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본서 많이 보고 조금씩 문제 풀었고, 영어는 이제 기본 강의 듣고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 기출로 풀었고, 나머지는 양윤석 선생님 강의는 이제 다 듣고 똑같이 기출만 돌렸던 것 같아요. 불안하지 않았어요? 내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맞나 싶을 정도. 맞아요. 불안했죠. 그러면 과목당 점수는 몇 점 맞으셨어요? 이제 가산점 포함된 점수로 이제 기준을 하면은 국어 70, 영어 85, 한국사 105, 통신이론 75, 전자공학 65. 가산점이 몇 점이에요? 가산점이 5점인데 이게 정말 무조건 따야 되는 거거든요.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늦게 따가지고 미리 딸 걸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했죠. 그러면 기사 자격증인 거예요? 네네. 이제 정보통신기사나 아니면 무선설비기사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각자 5점씩이 다 추가되는 거예요? 아, 네네. 고득점의 비법도 혹시 있으세요? 아니, 크게 없는데. 아니, 이게 되게 뭐랄까 겸손하신 것 같아요. 아, 진짜 없어가지고. 마지막 점수 65점짜리가 어떤 거였어요? 전자공학인데 제가 국가직에서 커트라인이 3점 차이였나? 그 정도 차이로 떨어졌었는데, 그때 제일 느낀 게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푸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런 거를 좀 줄이려고 많이 했는데, 전자공학에서는 마지막에 풀다 보니까 또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, 다른 분들은 문제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출을 해야겠다는 전략을 짠 이유가. 개념만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된지 모르잖아요. 근데 이제 기출을 풀어보니까 점수가 나오는데, 거기서 이제 자극을 받더라고요. 큰일 났다는 느낌을 받으면서, 그리고 또 많이 풀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올라가면서 좀 괜찮아졌죠. 시험에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과목. 저는 국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문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풀어서 이제 법칙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, 비문학이나 아니면 다른 문학 같은 경우는 좀 문제를 풀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공부하면서도 시험 보면서도 어려웠던 거 둘 다 네네. 있고요. 네. 혹시 그 다음 거는 뭐 있어요? 전자공학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도 일정 시간 내에 풀어야 되고, 워낙 난이도 자체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전자공학이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전자공학이 뭐 있죠? 전자공학이 이제 국가직이랑 지방직에 둘 다 들어가는데, 국가직 경우는 이제 전자공학이랑 무선공학이 전공이고,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이랑 통신이론이. 공부 방법 추천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전자공학이 어렵다고 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며칠 전 한번 모든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더 풀었거든요.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럼 통신이론은 좀 어렵진 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? 통신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익숙해지고, 이제 새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에서 좀 잘 안 보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충분히 점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. 10개월 공부하셨으면은 내가 지금 놀아야겠다, 쉬어야겠다 하는 게 한 몇 번 정도 있으셨어요? 이제 제가 그래도 엄청 많이 쉬었던 것 같은데, 제가 쉬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변에서 연락이 오면은 가끔씩은 만났던 것 같은데, 한 3개월에 한두 번 정도? 말씀하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. 아, 그런가요? 지금 6시간 정도 순공 시간 있다고 하셨는데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? 보통 10시 정도에 독서실에 가서 한국사는 무조건 오전에 풀고, 오후에는 전공을 풀고,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는 쉬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7시에 다시 독서실에 와서 10시까지는 공부를 했죠. 식사하시고 나서는 뭐 정해진 공부는 아니고 그냥. 네, 그냥 크게 어느 과목만 한다 이 정도. 영어를 풀겠다 이 정도. 네, 일과를 좀 천천히 시작하신 경우잖아요. 네, 그죠. 저 아침잠이 좀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네, 아침에 좀 졸려가지고 빨리 일어나면 9시에 가긴 했는데, 보통은 10시부터 시작했어요.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?
힘든 점은 이제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이제 걱정이 커지는 그런 게 있죠. 그래서 가끔은 만나는 것도 공부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돌이켜 봤을 때. 좀 외향적인 성격이신가요? 내향적인 편인데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. 저는. 불안함 아니면은 불안함도 있고 이게 걱정이 크죠. 일단 붙을까 이러면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옥상에 올라가서 생각 정리하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정 힘들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진짜 자주 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.